자, 우리 3반 학생들은 이번 주에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쌤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이틀 2주 동안 교과서 안 한 부분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반 학생들이 33쪽 끝에부터 안 했을 거야. 33쪽 밑에 33쪽 맨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해서 첫 번째는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그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그거 했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원자 번호 32번을 찾아보면은 14쪽에 속하고 원자과 전자가 4개로 나옵니다. 4개. 그 정리를 하고 34쪽으로 가면 34쪽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랑 그리고 할로젠 원소의 성질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는 할로젠 원소 몇 쪽? 17쪽. 그리고 알칼리 금속 몇 쪽? 1쪽. 얘네들은 특징을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돼. 암기. 그래서 그 암기하는 게 이제 34쪽, 35쪽에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암기를 해야 될 뿐이고 34쪽에 실험을 통해서 결과 보면은 1번, 2번 결과 같은 걸 묻고 있어요. 1번, 2번 결과 1번, 2번.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몇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일단 무르다. 얘들은 칼로 자르면 지우개처럼 잘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러요. 금속인데 뭐 철이 어떻게 잘라지느냐. 알칼리 금속은 철이지만 굉장히 무르다. 두 번째,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광택을 냈다. 무슨 말이냐면 철은 약간 은색을 띠죠.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병에다가 집어넣는데 병에서 이제 꺼내서 칼로 자르고 나면은 자른 면이 은색을 띠지만 한 20초, 30초 정도 지나면은 반응을 해서 그 은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걔는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광택을 잃기 때문에 공기 중에 놔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반응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병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용액에서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띈다. 요거는 얘네들을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반응을 하는데 불꽃을 내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서 반응을 시켜서 그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집어넣어 놨을 때 그 물이 붉은색이 돼버리는 이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산성, 중성은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서 거기 책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염기성을 띈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암기를 해야 되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할로젠 원소가 그 밑에 34쪽 아래서부터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는 표에 있는 거. 할로젠 원소가 나트륨과 수소와 반응하는 그 부분은 그냥 친구들이 보고서 암기를 해 보도록 하고, 35쪽에 그래서 35쪽에 분석 1번 공통적인 성질은 알칼리 금속 또는 수소 기체와 반응을 잘한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면서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결합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결합은 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해서 만드는 화합물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고, 그리고 2번에서는 할로젠 원소에 속하는 아이오딘이 나트륨 수소와 반응할지, 반응을 한다고 나오죠, 표에. 반응을 잘 해. 그렇지만 반응에 3개가 있어요. 이 3개 중에서 누가 제일 세게 반응하느냐? 플로린이 제일 세다는 말이야. 플로린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브롬 순으로 세기가 조금씩 줄어든다. 세기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정리로 갑니다. 그 밑에 정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까닭을 전자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공통적인 성질은, 자, 성질이 비슷하다는 말은 뭐가 똑같다라는 뜻이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17쪽으로 비슷한
플로린 염소 브롬순으로 나오고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똑같이 원자과 전자를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7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정리 1번.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친구들이 한번 보고서 이것도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칼리 금속이 휴대폰 배터리 같은 나트륨 그리고 할로겐 원소는 치약과 소독약 같은 데 이용하는. 자, 36쪽으로 갑니다. 36쪽의 결합. 자, 여기서 결합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화학결합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결합을 형성하기에 앞서 처음에 나오는 게 안정한 원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안정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안전하다라고는 다른 겁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반응을 해서 편안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야. 불안정한 상태는 다른 원소로 변하기 쉽다라는 것이고 안정하다는 말은 이제 다른 화합물로 변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를 잘 한다. 그러면은 이 안정해지려면 우리가 원소들이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안정한 원소에 대해서 36쪽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한 원소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정한 원소의 특징은 18쪽 원소처럼 되려는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안정한 원소. 안정한 원소는 뭐처럼? 18쪽 원소처럼 되는 성질입니다. 그 18쪽 원소를 우리를 비활성 기체라 그랬죠. 그래서 18쪽 원소는 뭐 헬륨이랑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랑 그러한 애들이 나오죠. 그래서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보통 8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8개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안정한 원소라고 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옥텟트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옥텟트 규칙. 옥텟트 룰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안정한 원소가 되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보면 순서부터 수헬, 레이, 배, 붕, 탄, 질, 산, 흙, 내죠. 헬륨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 알류, 황, 염, 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쪽이 여기 있어요. 18쪽. 그래서 헬륨처럼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가지거나 또는 8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가지는 얘네들처럼 원자과 전자 수를 얘네들처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 수를. 원자과 전자 수.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2개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8전자 규칙이라고 하지만 2개 또는 8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건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 그렇게 안정한 원소를 만드는 형태는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게 36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8쪽 원소처럼 되는 게 뭐는지 37쪽에 나트륨부터 마그네슘, 산소, 염소가 나와.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염소. 마그네슘이 몇 번이냐면 12번이죠. 산소는 8번이죠.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입니다. 자, 그리는 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자기가 그려봐야지 연습이 됩니다. 선생님이 보는 것만 봐서는 시험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시험을 선생님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9문제를 냈습니다. 9문제. 이번에 소수령은 안 치고요. 그래서 9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과서랑 프린트랑 그리고 참고서 그 부교재를 활용을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냈어요.
자, 마그네슘이 12번이니까 그려보면은 양성전자가 12개를 그래. 12개고 전자가 12개잖아. 첫 번째 껍질 무조건 2개.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8개. 그럼 10개죠. 그럼 몇 개가 남았어? 2개가 남았어. 1개, 2개. 그러면 12, 2개니까 18쪽 원소처럼 되려면은 원자과 전자를 8개를 가져야 되는데 2개에서 8개가 되려면 6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래서 얘가 안정한 원소가 되려고 하면은 2개니까 6개를 더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 2개를 없애버려. 그럼 8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2개를 없애버리는. 그러면 전자 2개를 없애. 2개를 잃거나. 몇 개를 데려와야 돼? 6마리를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6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안정한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얘를 2개를 버리면 8개가 얘를 버려버리면 여기 8개가 되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죠. 8번 조금 더 작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럼 8개가 되려면 2개를 가져와도 되고 6개를 다 버려도 첫 번째 껍질의 2개는 역시 헬륨처럼 되니까 걔도 안정한 거야. 그럼 얘는 2개만 가져오면 되니까 전자 2개를 잃는 게 아니고 전자 2개를 얻거나 얻으면 8개가 돼요. 그죠? 또는 전자 6개를 다 없애. 그럼 2개가 남으니까 되겠죠. 그죠? 6개를 잃는다. 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쓰는 이유는 얻는 게 더 쉬운지 선택을 하라는 거죠. 17번. 많아요. 1개, 2개, 3, 4, 5, 6, 7, 8, 10. 2개, 8개. 몇 개 남았죠? 7개. 하나, 둘, 4, 7개. 원자과 전자 7개. 그럼 8개가 치려면 몇 개만 더 넣으면 돼? 1개를 더 넣든지 7개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전자 1개를 얻거나 1개를 얻으면 8개가 돼요. 또는 전자 7개를 다 버리는, 잃는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개를 잃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 얘는 2개를 얻거나 6개를 버리는데 2개를 얻는 게 더 쉬워요. 얘는 1개를 얻거나 7개를 버려야 되는데 뭐가 더 쉬워? 1개를 얻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서 잃는 거는 쌤이 양이온, 음이온 중에 양이온이라 그랬어요. 얻는 거는 양이온, 음이온 중에 음이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음이온이 되는 이유는 2개를 잃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게 더 쉽고 얘도 1개를 얻는 게 더 쉽고 양이온이 되는 이유는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를 잃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얘네 둘이는 음이온이 되는 것이야. 그죠? 그거를 책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에 금속 원소는 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왜 음이온이 되는지. 그래서 금속 원소는 2개를 잃는 게 더 쉬우면서 더 안정하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비금속은 왜 음이온이 되냐면 2개를 잃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게 더 쉽다는 말이야. 그래서 더 얻는 것이 더 쉬운 거를 선택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2개를 잃는 게 더 쉽고 얘는 2개를 얻는 게 더 쉽고 얘는 1개를 얻는 게 더 쉽다라는 게 그 밑에 답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빈칸에 탄소의 전자 배치. 탄소는 몇 번이야? 6번이죠. 그래서 탄소는 6번인데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애매한 게 왜? 4개니까 4개를 얻어도 8개고 4개를 잃어도 이 첫 번째 개도 2개를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둘 다 가능해. 4개를 얻거나 4개를 잃는다.
뭐 어느 게 더 쉽냐? 둘 다 쉽죠. 그러니까 이 탄소는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온 형성을 잘 안 한다는 말이야.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그려줬죠. 일쪽은 한 개를 잃는 성질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얘는 두 개를 잃는 성질 때문에 2 플러스가 되고, 세 개를 잃는 성질 때문에 3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한 개를 잃고 한 개를 얻으면 한 마이너스, 두 개를 얻으면 2 마이너스, 세 개를 얻으면 3 마이너스. 첫 시간에 해줬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금속인 애들은 양이온이 잘 되고, 이쪽에 있는 비금속인 애들은 뭐가 잘 되고? 음이온이 잘 되고, 그죠?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37쪽에 밑에 스스로 확인한 1번 리튬 원자과 전자수. 리튬은 1쪽이죠. 그럼 한 개야. 그럼 한 개니까 얘는 7개를 얻어야겠어? 한 개를 잃어야겠어? 한 개인 애들은 한 개를 잃는 게 좋죠. 그래서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고 한 개를 잃는다라는 것이야. 리튬은 한 개를 잃는다. 2번 산소가 왜 E-냐? 마이너스가 아니고. 산소가 왜 E-냐? 두 개를 얻어야 돼.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6개니까 8개가 되려면 두 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E-지. 마이너스가 돼서는 8개가 안 되고 7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얘는 E-가 돼. 그래서 8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얻어라. 마지막 3번에 세상의 모든 원소가 안정에 결합하지 않는다면, 모든 원소가 얘라면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은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는 말이야. 물 같은 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 NA가 CL이 만나면 소금이 되는 염화나트륨. 안 만나면은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의 개수가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런 게 만약에 결합을 안 하면 세상에 원소들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합을 만들어 봅니다. 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 했던 거 계속 복습을 하면서 결합을 만들어 봐야 돼.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자, 화학 결합 두 가지가 나오죠. 자, 화학 결합 두 가지입니다. 뭐? 이온 결합이랑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랑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두 가지를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은 이온들이 만나. 무슨 이온들이 만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양이온, 음이온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개를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왜냐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줄어들죠. 그럼 플러스가 남아. 그럼 걔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가 많아지죠. 그럼 음이온이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양이온이 보통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해도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책에서 보통 이제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나트륨과 염소가 왜 결합을 하느냐 한번 해보자. 나트륨 11번이고 염소는 17번이야. 자, 11번은 어떻게 되냐면 11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 17개. 11개. 17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7개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한 개가 부족하고 얘는 8개 꽉 찼는데 여기 한 개죠. 한 개를 버리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럼 얘는 한 개를 버려서 한 개를 버리면은 마이너스 한 개 부족하니까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개를 버리면서 나트륨이 아니고 나트륨 양이온이 됩니다. 한 개를 버리면.
그럼 얘는 한계를 어쩌? 따다다다다다 가서 여기서 이리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은 염소가 아니고 한계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가 더 증가했으니까 이걸 음이온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는 놈을 옆에다가 주면은 얘는 한계가 없어지면서 양이온이 되고 얘는 받으면서 음이온이 돼. 그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 NA하고 CL이 만나버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개의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염화나트륨, 우리가 쓰는 소금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의 그렇게 한 개를 잃는 놈, 얻는 놈. 물론 두 개를 잃는 놈도 있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온 결합의 의미를 책에서 설명하니까 38쪽 잘 읽어보고 그 굵은 글씨를 줄을 잘 쳐봅니다. 그죠?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공유한다. 공유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공유를 언제 공유라는 말을 쓰냐면 아까 그 앞에 반에서 물어보는 거 공유기 보통 우리가 인터넷 할 때 공유기 쓰잖아. 공유기를 쓰면 좋은 점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유 킥보드 쓰죠 요즘에. 공유 킥보드가 자기 거야 아니면은 남의 거야. 자기가 돈 주고 쓸 때는 자기 거야, 그지? 그리고 안 쓰면은 또 남의 거가 돼. 그래서 공유는 서로 전자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제일 쉬운 거 H2 수소 기체 또는 산소 기체까지만 한번 해봅니다. 자, 수소 기체는 보통 전자가 하나죠. 그럼 수소 기체는 수소 이렇게 만들면 수소가 하나입니다. 전자. 얘도 수소가 전자가 하나야. 근데 첫 번째 껍질에서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공유를 이렇게 해버려. 그럼 내가 하나를 내놓고 상대방이 하나를 내놓으면 두 개가 돼요. 그러면은 내놓은 걸 중간에 놔둬버리면은 내가 하나, 상대방이 하나를 내놓으면 그 두 개가 내 것도 되고 상대방 것도 돼. 그게 공유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자기 게 되고 얘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자기가 된단 말이야. 어쨌든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얘랑 공유를 해버리면 두 개가 돼버리죠. 그게 공유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을 공유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HH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HH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요건 이제 화학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은 결합의 개수는 하진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고 산소 같은 거는 산소가 보통 이제 8번이죠. 산소가 8번입니다. 그러면은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8개가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존재하냐면 6개가 존재해요. 셋, 넷, 다, 몇 개가 부족하냐면 8개가 되려면 2개가 부족해. 이 2개가 부족하죠. 2개가 부족하면은 한 쌍이 아닌 몇 쌍을 공유해야 되냐면 2쌍을 공유해요. 얘 2개를 내놓고 얘도 2개를 내놓아. 이 입장에서 봐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죠? 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쌍을 공유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더 해볼까? 자, N2는 몇 번이냐면 산소 앞에 있죠. 그럼 얘는 7번이야. 어디 갔냐? 7번. 7개죠. 7개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안 보일 건데. 안 보이니까 이쪽에 와서 그립니다. N이 7개니까 이쪽에 그려보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옆에 또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원자과 전자가 5개야.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럼 몇 쌍을 공유해야 되면 3쌍을 공유하면 돼.
이 세 개, 요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돼버리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어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세 쌍을 공유를 해버려요. 그럼 N2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N의 세 쌍을 공유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2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안정합니다. 그래서 과자 충전 기체로 사용하고 대기 중에 얘가 78%나 있는 이유는 N2가 오랫동안 잘 살아남은 이유는 N2가 잘 떨어지지 않은 세 개가 결합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유 결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8쪽에 가는 비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은 보통 우리가 공유 결합을 비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 N2, O2. 얘는 이쪽에 있지만 얘는 금속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밑에 있는 비금속과 금속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비금속과 금속은 이온 결합. 그리고 39쪽에 형성하는 원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공유 결합에 형성하는 것들 나오는데 지금 설명이 좀 길어져서 3반은 다음 주에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쪽의 거 잘 복습을 하고 나머지 시험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선생님이 나머지 것들을 수업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은 네이버 카페에 출석 댓글 달고 수업을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